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먹을 수 있는 쓰레기 푸드로스 시장 조사를 위한 해외 탐방 계획서 발표를 맡은 21학번 경영학과 박민지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발표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 마지막 발표인데 다들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제가 오늘 열심히 발표해 볼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25억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는 범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만 4,477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세우고자 생각하게 된 키워드가 바로 푸드로스인데요. 푸드로스란 이제 한국말로는 식품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푸드로스는 충분히 먹을 수 있으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외관성 결함 등의 원인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엄청 못생긴 사과라든지 못난이 사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그러면 수많은 푸드로스에 관련된 나라들 중에 왜 하필 일본이냐? 일본은 우선 가정에서 발생하는 1인당 농식품 폐기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고 이미 일본에서는 푸드 쉐어링을 통한 푸드로스를 줄이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드 쉐어링이란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되지 못하는 상품을 소비자의 니즈와 매칭시킴으로써 식품 손실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푸드 쉐어링 플랫폼을 전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예시로는 코코킹과 오이식스라 다이치, 쿠라다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세 기업들 모두 다 푸드 업사이클링, 푸드 쉐어링을 통한 푸드 로스를 줄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일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푸드로스라는 키워드를 선택했을 때 푸드로스를 인터넷에 쳐봤는데 전부 다 일본에 관한 사례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일본에 탐방을 하러 가게 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 덕분에 일본의 식품 폐기물 양은 643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후 처리 기술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식품의 전 단계에서 식품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게 된 사업 모델이 바로 싹쓰리인데요. 우선 싹쓰리는 점포 상인들, 환경, 이를 실현시켜줄 소비자들로 총 3가지의 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즉 식품 손실을 아예 싹 쓸어버리겠다는 추상적인 의미로 지었는데요. 요거 이제 그림은 저희가 팀원들끼리 엄청 머리 맞대고 생각하는 싹쓰리 앱 아이콘이랑 싹쓰리 앱 부상 예시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싹쓰리는 이제 푸드 쉐어링을 통한 배달 픽업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 양식집이 있는데 이 양식집에서 샐러드랑 스테이크랑 이거를 팔고 있는데 오늘 마감을 하는데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왔는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샐러드랑 스테이크를 담아서 도시락 형태로 판다라든지 아니면 원재료 그 상태로 샐러드는 샐러드로 팔고 고기는 고기대로 팔고 이렇게 해서 원재료보다 할인가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할인가를 올리면 근처에 위치한 사용자들이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푸드 쉐어링 플랫폼의 장점들과 저희 나라의 플랫폼의 장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저희 나라에 배달 문화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배달 포장 플랫폼의 장점과 이제 일본의 푸드 쉐어링 플랫폼의 장점을 합쳐서 융합시킨 결과 나온 게 싹쓰리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싹쓰리에 대한 스마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먼저 강점으로는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푸드 로스를 줄이는 것 또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저희 싹쓸이 어플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답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확대인데요.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 기반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인데요. 아마 이게 제일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식품인데 그걸 이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죠. 약점으로서는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폐기를 해야 하는 음식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점으로 넣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적 규제의 문제인데요. 푸드 쉐어링 사업은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 규제에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점에 넣었습니다. 기회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배달 인프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엄청 배달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싹쓸이 어플과 연결시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이고 위협으로는 경쟁 심화를 생각했는데 푸드 쉐어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탐방 계획은 총 6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일본 푸드로스 관련 기업인 코코킹과 오이식스라 다이치, 그다음에 도쿄 근처 시장과 일본 농림수산성에 방문을 해서 어플 사용자와 그다음에 회사와 그리고 가게 상인, 현직자와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과 푸드로스 절감과 푸드 쉐어링 시장에 대한 의견 또한 여쭤볼 예정입니다. 가 예산은 일본 돈을 100엔을 저희 나라 돈으로 866.44원으로 했을 때 항공, 숙소, 식비, 교통비, 포켓 와이파이, 여행자 보험을 해서 총 273만 9,400원을 나올 수 있다고 저희가 가 예산을 잡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유엔에서 제시하는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총 3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푸드로스 방지를 위해 푸드테크를 이용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득을 기대 효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팀원이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